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F 순자산 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ETF 시장이 개설된 지 17년 만에 150배 증가한 건데요. 올해도 대세 흐름에 뒤처지실 건가요? ETF 가이드이신 메이클 강보 대표의 안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방향성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증시는 비관론이 사라진 분위기인데 1월 내 다우가 3만 포인트도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또 최대 명절인 춘절 앞두고 비교적 잠잠한 증시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시장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번 12월 달인가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서 2140포인트 구간에서 인버스 전략은 정리를 하시고 눌림 매수 쪽으로 상방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서 잘 안내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트레이드 스터디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이클에서 2140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약간 우리가 계좌에서 손실이 있어도 그 다음 패턴에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머니투데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내에 전략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흐름이 29,348포인트의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바로 앞서서 3만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29,348포인트 구간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박스가 계속해서 고점을 위쪽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다우지수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우지수가 계속 강하면 IT,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강할 것이냐, 그거는 인텔이나 또 애플 주가 차트를 좀 같이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저녁 때 방송을 할 때 그때 좀 언급을 드리고요. 현재 다우지수는 여기에서는 당장 부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에서 60분봉, 120분봉이 있는데요. 그 패턴 자체가 아직까지도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상해 종합증시를 3,100포인트를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3,100짜리에서 하방 쪽으로 3,050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중국의 리스크가 좀 터지면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2,250 정도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증시가 3,000 저점 자리가 3,067포인트를 찍고 지금 3,08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여기서 쌍봉 흐름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뒷부분에서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그때 고공행진에서 계속 고점을 조금씩 높일 수는 있지만 상해 종합 증시가 부러질 때 그 다우지수도 같이 부러지는 그런 흐름이 글로벌 증시의 양대 산맥인 다우지수, 상해 종합 증시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방향성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에너지 지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여러분들 주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시는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고점에서 그전 코스피 지수가 2250 근처에 갔을 때 고점에서 확 부러지는 모습에 지금은 다시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늘도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 종가 나오면 에너지 지표가 나올 텐데요. 아마 전고 부근인 9.5 이상에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이제가 포인트입니다. 이제 외봉을 만들고 이제 쌍봉에서 이제 에너지 지표가,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꺾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에너지 지표는 이제 쌍봉을 맞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이따가 코스피 지수 멘트 드릴 때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270을 터치하고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20포인트를 테스트하는 글로벌 에너지 지표는 하방 쪽으로 이제 쌍봉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 설 연휴 앞두면 관망세가 짙게 깔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상을 깨고 코스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1% 넘는 강세도 나타나긴 했었고 2270선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방 2400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보통 그 2250짜리에서 오버슈팅이 나와도 2270 정도로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파생 포지션에서는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개인 파생 포지션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가는 2310포인트까지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 파생 포지션은 거기에 합쳐서 2230까지 2300 라인을 터치를 하고 있냐, 그 구간보다는 하방 쪽으로 해서 외가, 극외가 자리에 포지션을 좀 극으로 좀 많이 좀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는 2277, 오늘 2277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10포인트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봉상 제가 60분봉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고점에서 살짝, 사실 이 잔파동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은 현재 60분봉에서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라인을 그어보면 맥자리가 만들어졌고, 일봉에서도 지금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추세 라인을 연결해 버리면 2277포인트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추세 라인을 그어드렸는데요. 상승 세기형 패턴으로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2220포인트까지는 이번 주와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2140에서 인버스를 자르고 상방으로 눌림을 볼 수 있다라는 이 멘트는 사실 저희 트레이드 스터디의 메인 저희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인버스를 강하게 여기서 또 멘트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상방을 멘트를 못 드렸었는데요.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인버스를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들어가셔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방을 공략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자리는 2220포인트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박스권을 예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좀 속도를 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 지표 화면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가 글로벌 에너지 지표처럼 전고를 향한 에너지가 쭉 올라가지 않고요. 촘촘히 에너지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가 휘날레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일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일 에너지는 오늘 에너지가 나오고 쌍봉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좀 하락적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기 에너지가 고점에서 먼저 선행해서 외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에너지 밑에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요. 큰 쌍봉을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서 여기서 앞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2400을 먼저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분석상에서는 그 자리를 먼저 가기보다는 일단 2200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오고, 저는 2월 13일 전까지는 2150에서 2100 사이의 구간까지도 하락 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가 다시 2400을 가는 저로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머니투데이에서 방송 보시고 2140에서 잘랐던 분들은 다시 공략을 해보셔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2400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지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68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번 주 방송에서 그 인버스를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코스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레인지를 약간 위쪽으로 잡아드려서 코스닥이 69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고, 그리고 코스닥 아까 이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스닥 가격은 7,600원 하단,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 ETF죠. 7,600원 하단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 7,600원에서 뭐 7,500원, 400원 막 이렇게 막 쭉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인버스 ETF를 좀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좀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면요. 지금 691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688포인트인데요. 아마 665포인트 정도까지는 요번 주,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을 예상을 하시네요. 그럼 코스닥 에너지 지표를 봤을 때 눌림 예상되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에너지 지표도 함께 바로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 한번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랑 외봉과 지금 쌍봉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과거의 에너지 지표의 방향성을 보면 8포인트 이상에서는 하락 쪽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무조건 8포인트가 와가지고 무조건 하방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 지표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봉을 만들었고 이제 쌍봉을 만드는 추이가 이번 주에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코스닥 인버스, 그러나 추세 인버스 전략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인버스를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막힌 ETF 종목 알려드려야죠. 과연 이번 주 생각하시는 ETF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강 대표가 생각하는 기막힌 ETF는 무엇인지 그에 맞는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 ETF를 저번 주에 이어서 또 들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인버스 ETF를 너튜브 방송이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때도 있지만 방송 흐름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1월 8일 날 8,085원을 올랐을 때요. 8,050원에서 8,100원에 청산을 하고 다시 코스닥은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7,6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비중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앞서 방송에서 많이 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해 소지도 많고 방송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7,6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에 대해서 멘트를 드렸는데요. 아직 7,53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600원 아래 분할 매수라는 말씀은 단기간에 7,6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목표치 라인은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께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7,850원에서부터 7,900원 정도 선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7,6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600원 하단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권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은 앞서 저희 앵커님께서 또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중을 여쭤봐 주셨는데요. 여기 구간에서는 한 70%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비중은 말씀 못 드리는데 코스닥은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을 좀 실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환율 방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환율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상 가능한 레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 화면 같이 차트 화면 한번 보시면요. 11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의 구간에서 1,150원, 60원 자리에서는 환율이 1,200원을 향하는 흐름이 강력히 나오면서 우리 지수도 그렇게 좀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2,050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150원, 1,160원 자리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깨고 내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이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가 지금 밑에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토캐스틱을 세팅해 놓으시면 바닥 자리에서 쌍바닥, 다중바닥을 만들고 언제든지 다시 1,180원을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단 주봉과 월봉 에너지 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1,200원을 향하는 흐름보다는 이 아래 구간 1,150원에서부터 1,180원 구간까지 박스 형태로 해서 시장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악재성 어떤 그 멘트가 어디선가는 나오면서 환율이 1,180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150원, 1,160원 자리에서는 밑으로 더 내려간다 하면 그 맥자리가 1,130원 자리거든요. 근데 1,130원 자리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1,150.60이었는데요. 지금 그 후에 1,162.7. 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S 한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골드 있잖아요. 네. 기막힌 ETF로 들고 오셨던 거. 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 형성돼 있고 네. 전략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께 13,500원의 그 금 ETF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16,000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그 너튜브 방송이나 제가 청산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 이상의 수익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14,900원 선이었습니다. 14,700원까지는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아직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이게 아마 앵커님께서 설 선물을 아마 주시는 것 같습니다. 15,150원에서부터 14,800원짜리에서 분할 매수 세팅해 놓으시고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5,500원 선 넘어가는 구간까지 좀 바이앤 홀딩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네. ETF 전도사시긴 한데 또 이 시황을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까요? 한 주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과 10월 달부터 아마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 뵀었는데요. 시황을 좀 적극적으로 좀 드리면서 도움을 아마 그 초창기 때부터는 쭉 연말까지 11월 달까지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11월 달부터는 시장이 하방 전략보다는 상방 전략으로 턴하면서 한 달 동안 저도 고생을 하고 여러 투자자분들도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신 분들도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시황과 어떤 패턴에 대해서 전문가가 100% 맞추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야구 4할 타자가 있죠. 안타와 홈런을 그 회에 못 쳤다고 해가지고 그 타자 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시황에 대한 분석, 노하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구간에서는 좀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2140짜리에서 인버스를 자르면서 여러분들 손절을 확정하고 상방으로 들어가는 시황은 드리지 못했지만 요번 제가 2020년 2월 아마 뭐 3월 초까지는 방송을 함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강력하게 들어가기는 좀 리스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2140에서는 상방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AS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라 한 주 쉬고요. 오는 2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멜크 강은구 대표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